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다가오는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보근여관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이대 여성 암병원의 권위자 5분을 차례차례 만나보면서 질환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갑상선 암 분야의 권위자 권영주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 여성암병원에서 갑상선 센터를 맡고 있는 권형주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도 드리고 갑상선 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도와드리자면요. 이제 사실 수술, 진료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 활동에서도 워낙에 좀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갑상선 암 치료 어떤 지침을 수립해서 이제 공인 학술지죠. 해젠 4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교수님께서 좀 자랑을 마구마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표준 진료 지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환자분들이 똑같은 치료를 받고 이제 입원 기간이나 아니면 비용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표준 진료 지침이 별 효과가 없다. 사실은 이제 의료 기술도 더 발전을 하고 갑상선암 치료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표준 진료 지침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갑상선암 환자에게 이제 적용을 해봤더니 입원 기간도 원래 평균 한 3.6일 정도 입원하던 걸 한 2.7일 정도로 줄일 수가 있었고 환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돈 같은 경우에도 한 13% 정도 이제 환자들이 내는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이제 찾아내가지고 네. 저희랑 이제 가천대학교랑 같이 네네. 연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학술지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환자분들에게는 입원 하루 짧게 하는 거 그리고 비용 좀 절감하는 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어떤 치료 지침을 새로 수립을 하셔가지고 실제 의료 현장에 좀 적용을 하셨다. 이런 내용 좀 아주 인상 깊게 좀 보았습니다. 교수님 이런 좀 자세한 내막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워낙에 또 연구 활동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셀레늄이 제 갑상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제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인데 이게 갑상선 염증뿐만 아니라 갑상선 암에도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도 발표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네. 어떤 내용인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제일 대표적인 원인인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셀레늄이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셀레늄 자체가 이제 갑상선암에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요. 갑상선암은 95% 이상이 유두암이라고 유두암이 제일 많은데 네. 유두암 암세포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약제를 사용했었을 때 셀레늄을 추가로 사용을 해주면은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진다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게 갑상선 유두암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다른 암에서도 이제 셀레늄을 쓰면은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상선 암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사실 워낙에 유병률이 높잖아요. 뭐 1, 2위를 앞다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항상 보이는데 뭐 요즘 유병률 좀 어떤 거예요?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2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제일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은 이제 갑상선암이 현재 지금 갑상선암 발병이 전체 암 중에서 1위에 해당을 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2014년, 15년도에 좀 갑상선암 과잉 진단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진단률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2016년 이후로는 꾸준히 연간 한 2.4%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과는 제일 좋은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암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네. 암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그냥 큰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요. 갑상선암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5배 이상 많다 이런 게 좀 특이하게 눈에 보였는데요. 이게 좀 맞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갑상선암이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갑상선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방사선 노출, 그다음에 비만, 그다음에 갑상선암의 가족력,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갑상선암이 잘 동반되는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게 있다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이제 우리나라의 발병률이 높은 것이 갑상선암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갑상선암이 한 2.3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환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봤었을 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동반되는 확률이 한 30%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동반되는 확률이 한 10%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인종 차이가 좀 확실히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이 외국보다 또 여성 비율이 좀 더 높은 부분의 일정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상선암 유병률 1위인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여성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더 많이 좀 발생한다.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잘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주위에 갑상선암 걸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친척분들 중에도 많고 그래서 사실 조금 두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좀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갑상선암을 아주 초기에 발병하면 5년 생존율이 100%가 넘는다. 이런 것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좀 맞는 내용일까요? 네, 그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하는 역시 암 통계 자료를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참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예전부터 이제 갑상선암의 생존율이 점점 증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갑상선암의 생존율이 100%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갑상선암이 조기 진단이 되는 것이 늘어난 것. 즉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진단이 됐다고 한다면은 요즘엔 갑상선 초음파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일찍 진단이 되면서 생존율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암 병기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해본 자료를 보면은 간이 돼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림프절까지만 가 있는 즉 국소 진행형 갑상선암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100%이고 이제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생존율이 한 6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 진단이 되고 이런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생존율이 지금 이렇게 높은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조기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수님? 이게 사실은 네. 이제 조기 발견이라는 게 갑상선암의 80% 이상, 즉 거의 대부분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무슨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걸리는 느낌이 있다든지 사례가 든다든지 우리가 갑상선암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 말씀드린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증상들인데요. 이런 게 증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면은 사실은 조금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좀 늦게 진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건강검진에 갑상선 초음파나 이런 검진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세가 넘으면은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무릎 같은 게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무리 치료 성적이 좋지만 유병률이 높은 만큼 요 갑상선암만큼은 초음파 꼭 챙겨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워낙에 또 연구 활동을 열심히 활발하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다발성 갑상선암이라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갑상선암이 발견이 되었을 때 암이 한 개만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한 28%, 30% 정도의 사람에 있어서는 이제 암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있고 비율이 높네요. 네, 이게 암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재발도 더 많이 하고 경과가 더 좋지 않다. 저희가 2021년도에 자마라고 이제 미국 네. 의사협회에서 만드는 잡지가 있는데 자마 두경부역과지의 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발성암이 있으면은 뭐 치료를 더 그 적극적으로 더 넓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뭐 암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꼭 수술 범위를 더 넓게 할 필요는 없다든지 그 다음에 암이 개수가 늘어날수록 재발 네.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걸로 분석이 됐지만 간단하게 여러 개인지 아닌지만 하는 걸로도 암의 재발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논문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한 4-5편 정도 발표를 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암이 왜 여러 개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미리 이걸 좀 더 일찍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가 이제 만약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네.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서 해당 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고, 또 교수님께서 좀 진행하고 계신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유익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